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원피스 1101화 리뷰입니다. 1101화의 제목은 보니에게 쿠마가 쓴 편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표지 현재부터 살펴보면 베가펑크와 6명의 세틀라이트들이 함께 있고 베가포스도 같이 있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가펑크 특집이네요. 표지 현재에서는 딱히 건질만한 떡밥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베가펑크가 이제 세틀라이트들을 만든다, 이 정도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회상 중에서 회상 중인 장면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쿠마의 과거 회상인데 또 거기서 쿠마가 한 번 더 회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1100화 마지막 장면에서 쿠마가 후샤 마을로 왔잖아. 그래서 후샤 마을로 온 다음에 회상을 시작해요. 자, 그래가지고 쿠마가 혁명군 당시에 고아왕국으로 출정을 갔던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래곤이 고아왕국에 잘하는 거야. 야, 저쪽 왼쪽에 가면 GS 편의점 있고 뭐 여기에 야, 저기서 뭐 오른쪽으로 쭉 가면 호수도 있다 임마 이러면서 엄청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드래곤한테 혹시 네 고향이 여기인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아 왕국에 올 때마다 이상하게 드래곤이 살짝 사라졌다가 후샤 마을 쪽에서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쿠마가 혹시 후샤 마을에 옛 애인이라도 있나? 아니면 뭐 자식이라도 있나? 좀 수상한데 아빠라도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드래곤이 죽고 싶으면 계속 입을 놀려라 하면서 개빡친 거야. 그렇습니다. 갑자기. 쿠마는 좀 당황스럽죠. 왜지 하면서 그냥 드립친 걸 수도 있는데 드래곤이 너무 급발진을 해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곤이 아이는 부모의 아픈 손가락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거는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쿠마도 자신이 본인을 키우면서 이해를 한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파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근데 저게 실제로 다 말해준 게 아닌가 싶네요. 후샤 마을의 꼬맹이가 루피밖에 없습니다. 루피 과거의 상을 보면. 그래가지고 당연히 드래곤의 아들이 후샤 마을에 있으면 그 꼬맹이 루피 걔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쿠마가 이번에 확인하러 온 것 같아. 드래곤의 아들이 진짜 있는지. 그래가지고 쿠마 역시 이해한다고 하면서 다시는 파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제 드래곤한테 더는 묻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왕 코브가 드래곤한테 묻잖아. 너는 맨날 동쪽을 바라보고 있더라. 혹시 이스트블루의 자식이라도 있냐? 이런 식으로 떠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드래곤이 더 이상 파보지 말라면서 자신이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들이 있다고는 공개를 안 해. 하지만 그렇습니다. 거프가 해군들한테 막 발설을 해버렸죠. 거프한테 따졌을까요? 좀 열받긴 했을 거야. 멀리서 소식을 듣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 회상 장면으로 돌아왔고 쿠마가 코르보 산에 올라가서 16살의 루피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때 고무고무 도끼를 연습한다고 하네요.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해서 또 아론을 참교육했고 시키도 참교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 좋은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쿠마가 이렇게 딱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그렇습니다. 일단은 루피의 기술명을 보면 고무고무 한 다음에 무기예요. 바주란건 아니면 뭐 바주카포 아니면 고무고무 총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게 혹시 그럼 루피의 마지막 기술은 고무고무 핵폭탄인가? 이런 예상을 하기도 해요. 제일 강력한 무기니까. 솔직히 도끼 뭐 총 이런 거보다 훨씬 강하잖아. 그렇습니다. 일단 쿠마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세계 정부에서 호출이 옵니다. 쿠마 어디야?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피가 이 소리를 듣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쿠마는 도톰도톰으로 이동을 하니까 순간 이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아직 16살 루피는 견문색 패기가 없기 때문에 쿠마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루피는 그냥 엄청 강한 짐승인 줄 알고 아직도 이 숲에 강한 애들이 많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쿠마는 일단 세계 정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던 아일랜드를 떠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쿠마가 해적에게 습격받은 상선을 도와서 해적을 항복을 시킨다. 뭐 아직도 착하네요, 쿠마가. 세계 정부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고 이거는 평범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쿠마가 편지를 계속 쓴다고 하네요, 보니에게. 그래서 그 편지가 나레이션 형식으로 나타나고 쿠마가 보니와 떨어지게 됐잖아, 부득이하게. 그래가지고 그렇죠. 쿠마가 같이 갈 아름다운 섬들을 탐방하기 위해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니를 좀 안심시킵니다. 세계 정부에 끌려갔다. 막 이런 식으로 쓰면 보니가 슬퍼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에게 엄청 많은 편지를 썼지만 일단 쿠마의 편지가 알파의 손에 들어갔어. 알파가 누구냐면 지금 보니를 돌봐주고 있는 CP8이죠. 그렇습니다. 간호사로 위장한 친구죠. 그 친구들이 편지를 들어오는 족족 다 파기시켜버렸다고 그렇습니다. 해. 이걸 보고 보니가 가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마음을 못 품게 하도록 배기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맨날 쿠마가 편지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한 통도 안 오니까 좀 섭섭하겠죠. 그래도 좀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은 알파의 의료진에게 자신의 능력을 절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열매가 굉장히 사기예요. 남의 나이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오로성들이 나를 젊게 만드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갈링도 막 나도 젊게 해주소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니 왕태우가 똑똑하면은 발톱을 감추고 다니는 게 하면서 능력을 숨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베가펑크의 연구소에 들러서 스투시의 클론을 만나게 됩니다. 스투시가 미스 버킨의 클론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스투시는 완전한 클론이네요. 베가펑크가 개발한 겁니다. 하지만 클론인데 자각이 있어. 쿠마는 클론이 아닌데 자각이 없어. 자기는 클론인데 자각이 있고, 그래서 스투시가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불행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베가펑크가 그만하게 스투시, 자네는 인간이라고 말했지 않는가 하면서 자기의 발명품이긴 하지만 넌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네요.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미 사과 머리를 하고 있음. 이것은 자신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세틀라이트들과 뭐 스투시 이런 친구들한테 나눠줬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턴의 계약대로 쿠마의 인격을 완전히 파기를 시켜야 되잖아. 인격을 말살을 시켜야 되는데 베가펑크가 쿠마의 인격을 조금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일부러 베가펑크가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쿠마는 틈틈이 혁명군을 돕는다고 하네요. 그냥 혁명군이 임무라고 있으면 몰래 가가지고 도톰 하나 날려주고 막 이런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은 하면 안 돼. 왜냐면 말을 하게 되면 베가펑크가 자아를 남겨뒀다는 게 걸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하지도 않고 말도 붙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혁명군도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 쿠마가 저러고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보니가 9살 생일을 맞이하면서 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파는 10살이 될 때까지는 그냥 약속대로 외출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코니 왕태호가 술집에서 정보를 듣고 알파와 다른 의료진 한 명이 정부 요원인 것을 듣게 되었고, 보니를 계속 놔두게 된다면 보니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어차피 청린도 다 나았잖아, 병.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탈출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르베 왕국에서 가장 힘이 센 친구들과 함께 바다로 내보내서 해적이 되라고 하는데, 이때 교교, 토츠, 포테토 이런 식으로 이름이 공개돼요. 항상 나오는 그 친구들입니다. 지니의 친구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쿠마와 친구였죠. 코니와 보니는 이제 옷을 받고 있고, 보니는 처음으로 이제 밖을 나가. 그렇습니다. 손인 거죠, CP8을.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가 경비를 뚫고 배에 도달하지만 알파가 눈치를 째. 그래가지고 월보로 추격으로 온 다음에 보니를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보니 역시 가만히 당해주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 형태의 보니는 쿠마에게 니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봤어. 그렇습니다. 이거 과거의 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쿠마가 자기도 니카를 본 적이 없었고 나도 모르는데 몸이 고무 같고 원하는 방식으로 싸울 수 있단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보니가 그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가 디스토션 퓨처라는 기술을 사용해요. 왜곡된 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 나이 열매로 나이를 먹어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미래로 좀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카이도우가 된 미래, 그렇죠. 내가 빅맘이 된 미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원하는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니카로 변신을 해가지고 기어3, 루피의 기어3와 비슷한 기술을 써가지고 알파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보니는 소르베 왕국을 탈출한다고 하는데, 보니는 어린 나이에 CP8 요원을 본큐에 제압할 수 있다. 그러면 보니가 이때가 9살이잖아. 9살 보니가 5세 빅맘 제외하면 어린 나이 중엔 제일 센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린 힘수염이나 어린 거프보다도 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CP8 요원, CP8이 CP9보다 더 셀 가능성이 높은데, 옛날에 밀짚모자 일당이 워터7에서 CP9을 겨우 잡았잖아. 근데 그렇죠. 본인은 8살 때 잡았습니다. 일단 나레이션이 세계 정부는 인질 보니의 탈출에 대해 즉시 인지한다. 그리고 그녀의 어선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출항한다. 쿠마를 찾으러 출항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부들이랑 같이 갔으니까 어선인데 정부의 허가 없이 출항하면 모두 다 해적이야, 이 세계관은. 그래서 그렇죠. 해적으로 불리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벌써 CP8을 잡을 정도의 실력, 그리고 쿄쿄 뭐 이런 애들도 은근 셀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런 애들까지 포함이 되니까 최악의 세대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최악의 세대에 끼워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카이누가 보니가 도망쳤다는 얘기를 듣고 섬찟했다가 이 떡밥이 여기서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카인 입장에서도 또 보니만 탈출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쿠마가 또 돌발 행동 이제 할 수도 있죠. 진짜 인질이 없다 이러면서 돌발행도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던 모습입니다. 나이나이 열매도 이렇게 되면 근데 솔직히 개사기 열매 반열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전 마음대로 하는데 또 이것도 능력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1100이라 리뷰를 해봤고 다음 주는 휴관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